요새 주식 투자 수익률도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재미없으시죠? 2021년 7월 27일에 매수하여 현재 약 20%의 수익률을 거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 종목을 발굴한 방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좀 더 재미있고 두근거리는 주식 투자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에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 2주에 걸쳐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약 100개에서 200개의 종목을 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개의 종목을 추리고 그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을 추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 과정은 멤버십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발굴 당시 해당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27%였고 현재 수익률 20%를 단기간에 달성하여 그 방법을 이 시점에 공유하면 좋을 듯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신세계 INC이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7월 27일자로) 삼성전자는 종가 78,500원, 현재가 74,400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5%입니다. 7월 27일자로 카카오는 종가 148,000원, 현재가는 146,640원입니다. 그때부터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1%입니다. 7월 27일자로 신세계 INC는 종가 184,000원, 현재가 222,500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보유한 수익률은 약 21%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이 곧 훌륭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싸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것 중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싸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훌륭한 기업이지만 주가는 싼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훌륭하면서도 싼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 PER, 저 PBR, 고 ROE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 발굴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세계 INC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신세계 INC가 싸고 좋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싸게 사는 것, 그리고 안전마진. 안전마진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싸게 사는 것을 좀 더 주식 투자스럽게 말한 것이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인재를 뽑는다면 인류경영대학원 졸업생보다 현명한 투자자의 팔짱을 깊게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 현명한 투자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저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 8장 요약 부분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식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다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이다. 즉,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싸게 사는 것과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줄어들고 더 큰 수익률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기관이나 투자의 거장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적정 주가를 산정했다고 해도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싸고 좋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싼 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준, 즉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거장들은
안전마진과 적정주가를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즉, 결론은 정확하지 않아도 적정주가를 구해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적정주가를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의 섬 매뉴얼의 적정주가 계산입니다. 이 방식은 제가 새롭게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적정주가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알려진 공식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부자의 섬 매뉴얼의 적정주가는 총 10가지의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가에서 적정주가를 뽑아내는 방법은 저만의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 대단한 스타일도 아닙니다. 부자의 섬 매뉴얼의 초기 버전에는 10개의 적정주가를 모두 수동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개의 공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도록 업그레이드 해두었습니다. 설마 아직 다운로드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다운로드 방법을 적어뒀으니 다운로드해서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적정주가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신세계 INC 적정주가 산출. 신세계 INC의 적정주가를 매뉴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적정주가들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값들의 평균으로 적정주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저는 적정주가를 산출할 때 보수적으로, 즉 적정주가가 가장 낮게 나오도록 계산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43만원, 73만원으로 계산된 적정주가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으로 적정주가를 도출해냈습니다. 위 10가지 공식으로 어떻게 적정주가를 구하느냐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시 주가는 18만 3천원이었네요. 그리고 수익률은 27%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바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0개에서 200개의 종목 중에 12개의 종목을 추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린 12개의 종목을 모두 매뉴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만듭니다. 위 12개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175%와 56%의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해당 종목들은 신세계 INC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우위나 해자, 방향성 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세계 INC를 더 좋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자의 섬 매뉴얼 적정주가가 절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애매했던 분들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공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정말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고요. 예전에 수작업으로 적정주가 구할 때에 비하면 정말 편한 겁니다. 신세계 INC는 좋은 기업인가? 좋은 기업, 적정한 기업임을 판단하는 건 역시 주식 초보에겐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부자의 섬 매뉴얼 중 체크리스트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총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지표 확인, 지표 검토, 린치 지수, 재무 건전성, 배당, 현금 흐름, 기업 역량, 무조건 매입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대 투자 대가들의 투자 조건값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일일이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미 기존 영상에 다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 28개 항목에서 린치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린치 지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에서 피터 린치가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치 지수가 2가 넘어가면 진정으로 찾는 주식이다. 신세계 INC의 린치 지수는 무려 41로 계산됩니다. 수익률이 175%를 보인 기업도 린치 지수는 21이었는데 말이죠. 수익률을 56%로 보인 기업의 린치 지수는 5입니다. 다른 항목들도 종합적으로 보았지만 린치 지수에서 이미 저는 신세계 INC의 투자를 어느 정도 결정하였습니다. 경쟁 우위, 해자, 방향성. 앞선 영상에서 워렌 버핏은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적 우위와 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INC의 경쟁 우위와 해자는 신세계라는 거대 유통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세계의 계열사라서 우려된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도투자에서 위험은 낮고 불확실성은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세계 INC야말로 단도투자에 적합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세계를 확실한 거래처로 두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았으며 신세계라는 확실한 거래처를 두었기에 역시 불확실성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디지털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세계와 신세계 INC와의 거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세계 INC 입장에서는 강력한 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INC를 좋게 본 것이 바로 무인화였습니다. 무인화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의 영역입니다. 전기차는 2015년 때부터 각종 매체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시에는 전기차를 볼 수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고 느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테슬라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무인화는요? 무인화 점포는 이미 신세계 INC에서 개설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편하고 생소하겠죠. 하지만 테슬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듯합니다. 국내 최초지만 아마존 고를 차용한 것이죠. 저는 차용했다라는 점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용이 왜 훌륭한 전략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 규모, 이렇게 싸고 좋고 해저와 방향성이 맞는 기업을 발굴하면 큰 규모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멤버십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이 좋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3.1은 말이 안 됨. 린치 지수가 41이나 됨.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미래에셋에서 매수했고 향후 전망도 좋고 본대를 살짝 투입해도 될 듯. 저는 1차 종목 발굴에서는 정찰병을 보내고 2차 심층 분석하여 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1차 발굴에서 이미 훌륭한 해저와 방향성을 보았고 우월한 린치 지수를 보았기 때문에 본대를 살짝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27일에 저는 정찰병과 1차 본대를 투입했고 2차 심층 분석으로 다시 한번 본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제가 2차 심층 분석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본대 투입 규모는 총 자산 규모의 20에서 30%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의 사업 매뉴얼의 적정성. 부자의 사업 매뉴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람인지라 분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만 보더라도 잘 아시는 분들은 허점을 여러 군데 찾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 INC가 PER이 낮은 이유는 SSG 페이를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PER이 낮아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PER은 10 이하였으며 IT 기업이 이 정도의 PER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매뉴얼은 어느 정도의 기준만을 제공해 드림을 잊지 마시고 항상 다시 한번 자료를 검증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았다?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운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8월 17일이 되면 또 주가가 하락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매각할 것인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가치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27%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빠르게 20%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목표 주가 익절법에 의한 일부 익절을 할까? 또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당 기업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듯하여 일단 보유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더 좋은 종목이 발굴된다면 당연히 익절하고 더 좋은 종목에 투자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마치며 이 영상은 당장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매각해야 하며 신세계 INC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주춤할 때 투자하는 용기, 신세계 INC가 급등했을 때 매각하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시야를 좁히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만을 말하기에는 싸고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자의 사업 매뉴얼도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종목을 분석해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주식 보는 안목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급등한 한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급등해서 매각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장기간 보유하면서 괜찮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해당 수익률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투자 기법들이 많이 녹아든 발굴이어서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나름대로 크게 투자해서 큰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성과입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과열됐을 때 말이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 차용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복사하고 차용하여 저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감나무 아래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자리에 감이 떨어지는 횟수가 뜸하다고 하시면 그 자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도 한번 둘러보심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